다음은요, 저는 MBC 카메라 출동 이상로 기자님을 먼저 모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민 교수님 두 번째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저를 제일 먼저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스럽게 오늘 날씨가 무덥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상 지금까지 이렇게 무대에 올라오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탄핵 이후에 이제 한두 번 올라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자주 무대에 올라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대에 올라올 때는 반드시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을 무엇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광우병과 세 가지 불편한 진실입니다. 광우병과 세 가지 불편한 진실. 자,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광우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농산물을 개방해라. 그래서 쇠고기를 무제한 연령이나 이런 거 제한되지 말고 무제한 수입해라 라고 하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시점이 맞았고, 두 번째로 지금 이곳이 시청학광장이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던 바로 그 수치스러운 현장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광우병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방송을 할 때, 그 연설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원래 그 방송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 방송 들을 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의자에 모신 분만이 아니라 제가 말을 하면 지나가는 또 옆에 계시는 분들이 귀를 솔깃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돼야 그것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우병과 세 가지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면 얼굴을 찡그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얼굴을 찡그리지 마시고 성숙한 사람은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짜 훌륭한 민주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이 존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광우병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몇십 년 전일 겁니다. 우리 MBC 직원 그 자녀가 수술을 했는데 피가 부족하다. 그래서 빨리 좀 와달라. 그래서 이제 저는 B형입니다. B형. 그래서 이제 그 MBC는 여의도에 있고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갔죠. 갔더니 저는 헌혈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 나처럼 난 술도 안 먹습니다. 난 담배도 안 피고요. 난 운동 열심히 해요. 근데 왜 내가 헌혈을 할 수 없죠? 그랬더니 그 설문에 이런 걸 썼던 겁니다. 1900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유럽에 한 달 이상 거주한 일이 있느냐? 저는 3년을 있었거든요. 89년부터 92년까지 3년 동안 MBC 파리 특파원을 했습니다. 어느 3년 동안 유럽에서 살았습니다. 했더니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은 헌혈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그동안에 그 시기에 유럽에서 광우병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헌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바로 그 광우병이 제일 먼저 발견된 곳이 유럽이었습니다. 독일이었어요. 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 맵시트 파워를 했기 때문에. 왜 광우병이 일어났는가? 소에다가 그 유럽의 그 이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소에다가 무엇을 먹였는가 하면 동물성 사료를 먹였습니다. 어떤 동물성 사료를 먹였는가 하면 양의 내장을 갈아 넣어서 사료에 섞어서 먹였습니다. 자, 이 소는 초식동물이고 반추동물입니다. 즉 일단 뭘 먹고 그 다음에 한가한 시간에 자기 위에 있는 것을 꺼내서 되새김을 하는 반추동물입니다. 나중에 조사를 하니까 유럽에서 광우병이 쫙 나는데 조사를 하니까 어떤 특정한 사료에서를 먹은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조사를 했더니 바로 사료에 동물성 이 사료를 먹인 겁니다. 사료에다가 양의 내장 이런 것들을 갈아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 광우병의 원인은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것, 그것이 광우병의 주범이다라고 유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견됐습니다. 캐나다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캐나다 엘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사슴이 있잖아요. 그 캐나다의 사슴은 어느 정도 크냐면요, 소보다 더 커요. 그럼 이제 뿔이 이렇게 멋있게 나죠. 그러니까 사냥하는 사람들은 그 엘크 같은 것들을 사냥을 하고 머리를 딱 잘라서 뿔을 이렇게 집에다가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큰 엘크를 잡았다. 이게 그 사냥하는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드, 자존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봤더니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 엘크에서 나왔던 겁니다. 사슴입니다. 사슴.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슴이 보다 큰, 이 야생에 있는 사슴이 보다 크게 몸짓을 키우면 사냥하는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맛있는 케이크를 그 사슴들이 지나다니는 골목에다가 케이크를 갖다 놨습니다. 그 케이크 속에 뭐가 들어가면 동물성 사료가 있었던 겁니다. 이 동물성 사료를 먹은 엘크가 광우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역시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자, 광우병은 왜 발생한다? 소우자입니다. 광은 미칠입니다. 소가 미치는 것이죠. 그 미칠소의 고기를 먹으면 사람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원인은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것이 밝혀진 뒤로 전 세계에서 지금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불편한 진실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미국에 가서 부시를 만났어요. 아들 부시예요. 그리고 거기서 합의를 한 게 뭐냐면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난리가 났어요. 요 이명박 대통령은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저기 그 인왕산 저 뒤로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몰락한 시작입니다. 광우병은 괴담이었습니다. 그때 유럽에서 광우병이 전염되고 난 뒤에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 안 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전 세계에 광우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를 빠지려고 하는, 정권을 뺏으려고 하는 나쁜 세력들이 괴담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뭐 구멍숭숭, 뇌송, 어떻다는 둥, 아니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는 둥. 지금 그 사람 보니까 며칠 전에 미국 가서 햄버거 먹고 있더라고요. 그 괴담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즉 거짓에
굴복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거짓에 굴복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나라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때 맞섰어야 된다. 진리, 과학, 그리고 사실에 맞서서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친 듯이 이명박을 규탄했고 곧 우리가 광화문에 걸려서 죽는 곳으로 프로파간다했습니다. 어떤 그 가정주부들은 유모차에 자기 자식들을 태우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편한 현실입니다. 왜? 이 거짓의 사실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국민들을 동원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에는 광우병이 없었을까요? 그 이전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광우병이 없었을까요? 광우병이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알 겁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소에게 고기를 먹이지 마라,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소에게 이 미꾸라지나 뭐 이런 거를 먹였더니 소가 미친 듯이 힘을 냈다. 그리고 또 이 모내기철 같을 때 소가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지를 먹였다는 겁니다. 소에게 낙지를 먹였더니 소가 미친 듯이 힘을 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친 듯이라는 표현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편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광우병이 없었는가? 의사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의사들의 증언입니다. 책에 의사들이 증언한 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저 사람의 증세가 광우병 같아. 그래서 보건당국에다가 저거 해부하자. 저 사람의 여기 해부하자. 광우병인지 아닌지는 사체를 검안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즉 뇌가 어떻게 구멍이 뚫렸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리고 보건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 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의사들의 증언입니다. 여러 건이 있었다. 그러나 유가족 그리고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소에게 농번기 때 소가 미친 듯이 일하게 하도록 동물성 사료를 주었다. 그 가운데는 소에게 낙지를 먹였더니 소가 미친 듯이 일을 했다. 힘을 냈다. 여러분 아마 시골에 계신 분들은, 에서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부검을 해보고 싶었다. 여러 건이 있었다. 그러나 부검하지 못했다. 이것이 두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우리가 광우병의 청정국이었다? 글쎄, 청정국이었다와 검사하지 않아서 청정국인과 없어서 청정국과는 다릅니다. 우리도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일이 있었다. 기록에 보면, 그리고 어르신들의 말씀 보면 소가 미친 듯이 일을 했다 는 겁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불편한 진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광우병이 전 세계에서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뒤에는 광우병이 발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이 이명박이라고 하는 새롭게 뽑힌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괴담을 만들어서 이 시청에서부터 아마 남대문에서부터일 겁니다. 저기 청와대까지 가짜로
바람대로 현혹하여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다. 이게 첫 번째 불편한 진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광우병이 청정기였다,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북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북한이 우리가 여기서 막 그 광우병으로 막 그냥 집회하고 그런 거를 북한이 보여주면서 봐라. 남한은 지금 난리가 났다. 광우병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고 북한이 선전을 했어요. 북한 체제가 훨씬 좋다. 자,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은 북한에 관한 진실입니다. 북한이 독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독일은 어떠냐? 광우병 때문에 독일에서 기르고 있는 소의 전체 소를 도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를 한꺼번에 다 도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독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 우리한테 주라. 여러분, 이 사실 처음 아시죠? 이제 독일이 고민한 겁니다. 이거 광우병 때문에 자기들은 독일에서는 다 없애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살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북한에서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고민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독일이 줬습니다. 상당하게 많은 수의 소를 북한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광우병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을 모두 살처분 하려고 했던 독일의 소의 상당수가 북한으로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오케이. 북한 얘기는 뭐냐면 광우병으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으니까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북한에서 광우병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Nobody knows입니다. 왜요? 북한에서는 광우병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광우병을 일으킨 소가 북한에 갔다고 해서 광우병을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 광우병과 세 가지 불편한 진실 반복하면, 첫 번째는 엉터리 괴담으로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다. 두 번째, 우리나라도 광우병의 청정국이 아닌 나라였을 수 있다. 세 번째 불편한 진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광우병 걸리는 게 낫다고 해서 북한이 그걸 받아갔다. 그리고 먹었다. 이것이 세 가지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그 단국대학교 기생충 전공하시는 그 서민 교수가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을 썼는가 하면, 지금 30개월, 원령 30개월 소를 수입하지 않는 나라는, 먹지 않는 나라, 수입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러시아, 벨라루스 3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는 한 광우병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은 괴담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러시아, 벨라루스 3개국만 원령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실이 뭔지는 모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소를 무제한 수입하기로 했다고 그랬고, 우리나라는 트럼프는 한국이 수입하기로 했다고 그랬고, 우리나라는 그거 합의한 일이 없다.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 곳으로 지난번에 협상단이 가서 협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난리를 쳐서 그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난리, 괴담을 자기들이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뭐냐? 대신 다른 거를 내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것만은 안 돼. 우리가 다른 걸 양보할게. 자동차를 양보하거나 반도체를 양보하거나 그리고 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거나 뭐 3,500불인가 4,500불 한다니까. 자, 이제 곧 밝혀지게 됩니다. 이번 달 말에 이재명이 아마 미국을 가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문서로서 지금까지 논의된 부분들을 이제 문서로서 기록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쌀은 개방한다든가 쇠고기는 개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질 거라는 겁니다. 자, 괴담,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난리를 쳤고 그 진실이 아닌 것이 드러날까봐 국가의 이익을 팔아넘겨야 하는 이것이 오늘날 이재명 정권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장시간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물러나기 전에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무대에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무대에 올라오려고 가능한 한 많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매주 집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를 벌써 수년 동안 반복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여기 모시는 분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